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제가 약 열흘 정도 의도치 않게 집에서 요양을 좀 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목소리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다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한 열흘 동안 댓글로 많은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혹은 한 2, 3년 전부터 수익형 호텔 혹은 분양형 호텔이라고 해서 지하철이나 혹은 지면 광고 등을 많이 보시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수익형 호텔이나 분양형 호텔이 예전에는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뜨게 된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사들이 가장 돈 벌기 좋은 건축물이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는 그 1층의 지붕이 2층의 바닥이 되고, 101호의 오른쪽 벽이 102호의 왼쪽 벽이 되고, 이런 집합 구조의 똑같은 구조의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 개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이제 그 속된 말로 많이 남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집합 건축물이 돈이 좀 되는 건축하는 입장에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보다 쉽게 좀 지어가지고 한 번에 많은 사람한테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좋아요, 건축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그 동탄이나 용인 이런 쪽으로 평택까지 해가지고 아파트가 지금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서울 쪽에 있는 재건축 빼고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사들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구조로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호텔로 많은 건설사들이 이제 수익 모델을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호텔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 점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제가 여기다 별도로 특정 어떤 호텔에 대한 그 광고 전단이나 광고지를 넣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확정 수익 17%, 확정 수익 1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 투자에 150만 원을 다달이 받는다, 이런 식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주면 좋은데, 현재 얼마 전 뉴스를 보시면은 분양형 호텔 124개 중에 110개가 소송 중이다. 운영 중인 호텔 124개, 그 중에 소송 중인 호텔이 110개, 그리고 소송이 끝난 게 13개. 한마디로 124개 중에 한 개 빼고는 다 소송이 들어갔던 거예요. 뭐 때문에? 수익률 때문에, 혹은 다른 운영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도 잘못 샀거나 비싸게 샀을 때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왜 이렇게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가 소송이 많을까? 그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확정 수익률 이런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과 분양형 호텔에서 다른 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아파트나 상가나 이런 거를 지을 때는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있고, 다 공사가 완료됐을 때 혹은 완료되기 전에 그 건물을 판매를 하게 되는 분양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판매가 되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되면은 거기다가 임대를 놓던지, 아니면 주택 같은 경우 내가 들어가 살던지, 전세를 놓던지 월세를 놓던지 주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데까지는 똑같이 시행사, 시공사, 분양사가 있지만, 호텔이라는 특성 때문에 운영사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운영사는 뭐냐면, 호텔을 내가 하나 샀을 때 그 호텔 전체를 내가 산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501호 혹은 1002호 이런 식으로 한 개만 샀을 거 아닙니까? 많게는 몇 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샀을 때 호텔에 레스토랑도 있고 식당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호텔 로비에 인포메이션도 놔야 되고, 이런 모든 그 호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다가 몇 천만 원 투자했지만 그런 걸 내가 다 운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호텔을 운영해주는 운영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운영사가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계약서에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운영사가 내가 계약한 이후에 건축물이 다 완료되고 이 호텔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추측으로밖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확정해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사는 뭘 하는 거냐면, 호텔이 완공이 되고 호텔을 운영할 때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웹사이트나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호텔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운영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사가 있고 호텔 객실에 이제 사람이 와서 돈을 내고 쓴 다음에 전체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달 동안 뭐 여기 호텔이 100개면 그 중에 한 50개 정도가 방이 나갔다. 그러면은 그 전체 수익에서 기본적으로 고정 운영비를 뺍니다. 고정 운영비라는 거는 뭐 인포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인건비 들어가는 거, 시설비 뭐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 다 손님이 있던 없던 객실이 차든 안 차든 나가야 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청소라든가 비품 같은 걸 채워넣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운영비가 더 늘어나겠죠. 이런 변동적인 운영비가 또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빠지고,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그 최종 수익을 그 호텔 전체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배분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 수익이 많이 변동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적인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크게 변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자가 돈이 안 남든 이 운영사는 자기들이 손해보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운영사는 1차적으로 자기들 운영비를 다 빼기 때문에 운영사는 별로 손해볼 게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하지만 최초 예상보다 호텔에 손님이 너무 없거나 객실이 너무 차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고정 운영비를 빼고 나면은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게 적거나 혹은 그 전체 수익이 객실에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전체 수익이 운영비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옆에 자료는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던 객실 가동률에 따른 수익률을 추정해 본 겁니다. 모든 호텔이나 모든 수익형 호텔들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한 달 동안 객실 가동률이 85%, 만약에 호텔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의 호실이 있을 때 한 달 내내 100개가 꽉 차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대부분 이렇게 뭐 동해안이나 이런 데 놀러를 가봐도 관광지 같은 데도 성수기에 가도 호텔 같은 데는 방이 몇 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호텔 같은 경우는 성수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수기도 있고 1년 내내. 어쨌거나 1년 통틀어서 가동률이 85%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 상당히 높은 가동률일 때 뭐 실제 수익률이 한 12.3%. 근데 호텔 가동률이 85%에서 75%로 10%만 떨어지더라도 고정 그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은 거의 반토막으로 8.7%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만약에 호텔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은 안 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에다가 대부분 호텔을 살 때 70% 혹은 60%씩 또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호텔을 산 다음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거를 맨 처음에 애초에 계약한 분양사나 시행사가 보존을 해주느냐, 확정 수익률이라고 써놨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은 확정 수익률이라고 써놓은 거에서 그걸 보존해주지 않더라도 뭐 법적으로 뭐 그거를 보존을 안 해줘도 된다, 이런 판결들이 몇 번 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데도 소송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객실에 손님이 없어도 고정 운영비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객실 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점이,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너무 이제 내가 잘못 투자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급매로 다시 팔거나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미 다 완성이 돼서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오는 이런 수익형 모델,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매물로 나와도 살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호텔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큰 공사나 리모델링 같은 걸 또 하거든요. 로비 리모델링이라든가 그 앞에 뭐 정원이라든가 이런 리모델링도 당연히 다 투자자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 거니까. 운영사는 운영만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광고들을 볼 때 어디 동해, 어디 평택에, 어디 제주도에, 뭐 어디 관광단지에 이런 비즈니스 호텔 혹은 분양형 호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비즈니스 센터가 있으니까 호텔 하면 좋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런 홍보성 문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좋으면 니들이 하지, 이 생각이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이미 좋은 지역, 서울에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비즈니스 호텔이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은 지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강남, 영등포, 그리고 명동 같은 데인데, 이런 데는 이미 보시다시피 대기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보다 똑똑한 대기업 전문가들이 이런 데 분석 다 해가지고 누가 봐도 수익이 날 것 같은 동네들은 자기들이 돈 투자해가지고 직접 비즈니스 센터, 비즈니스 호텔, 이런 수익형 호텔 다 짓습니다. 그리고 직접 운영합니다. 예, 여기 뭐 나인트리나 아니면 이비스타일 엠버서더 같은데 그 한화나 이런 소피텔 엠버서더 이런 자회사들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비즈니스 호텔, 뭐 레지던스 이런 거를 이미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천받는 지역들은 대부분 지방이거나 인기 없는 지역들이에요. 비즈니스 호텔 공급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롯데, 그리고 호텔 신라, 뭐 파르나스, 신세계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마포, 김포공항, 뭐 구로, 울산, 명동, 제주, 서대문, 명동 다 좋은 데예요. 예, 누가 봐도 이런데 수익형 호텔을 한다? 그럼 저도 분양받고 싶어요. 하지만 하지 않죠. 왜? 좋은 건 대기업들이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건축물 지어가지고 그냥 분양이나 받고 자기들 배 채우려는 그런 건설사들, 그런 데 거 운영 잘 안 될 거 자기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자기들이 확실히 100% 여기는 운영이 잘 되고 관광단지로서 항상 객실이 뭐 90% 이상 찰 것 같다, 이런 데는 자기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대기업 써가지고 다 대기업들이 해요. 그걸 일반인들한테 뭐하러 굳이 그거 골치 아프게 분양하고 그 계산해가지고 수익 배분해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그 수익형 호텔이나 분양형 호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른 것들은 상가나 토지나 혹은 뭐 렌탈하우스 같은 경우도 물건에 따라 좋고 나쁜 게 있다, 잘 골라서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 좋은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대기업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지역이 좋아 보이는 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떡이 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